네, 오늘도 우리 영업자분들이 신차 장기 렌터카 상품을 고객분들께 상담을 하실 때 조금만 더 알아두시면 영업에 힘이 되시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도 급조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요즘 많은 고객분들이 신차 장기 렌터카라는 상품으로 활용해서 구매를 할 수 있구나 어느 정도 인식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장기 렌터카 상품에 대해서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대다수 분들이 단순히 월 렌트료를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오는 이 가격만으로 장점으로 인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고객분들은 장기 렌터카라는 상품을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저에게 상담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자분들이 상담을 제대로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현재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영업자분들조차도 계산기를 두드려서에 나오는 이 렌트료와 할부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 하신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격적으로. 그래서 할부보다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렸을 때 장기 렌트 상품이 조금이라도 비싸거나 가격이 비슷하다고만 해도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상담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토록 초반에 배웠던 신차 장기 렌터카의 장점을 그렇게 구구절절 봐왔는데 왜 단순히 계산기 쪽으로 나오는 이 가격에만 민감해 하시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대략적인 방향 정도만 감을 잡으셔도 오늘은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할 때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사업자 고객을 상담할 때 기존보다 좀 더 자신감 있게 마음에 우러나서 신차 장기 렌터카 상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약률도 함께 올라가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자, 제 영상을 몇 번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이 타자도 아직 독수리예요. 그래서 어떤 PPT를 만들고 좀 더 보여지기 좋은 교육 자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 단순한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다른 분들은 뚝딱 만들겠지만 저는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설프게 이런데 에너지 쏟는 것보다는 영업자분들께 정보를 하나라도 더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제 스타일대로 그냥 오디오 버전처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차 장기 렌터카를 상담을 할 때 고객분들이 장기 렌터카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직까지도 많은 영업자분들이 제일 1호로 얘기하는 게 할부보다 저렴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영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화로 고객분들과 첫 상담을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할부보다 저렴해요 라고 하고 안내를 해드리면 저 전화기 너머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가끔씩 들리죠. 그러면 이렇게 상담하는 영업자분들은 그때부터 마음이 되게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고객이 할부보다 저렴하네요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술술 풀리겠지만 할부랑 별 차이가 없네요 라든지 할부가 더 저렴한 것 같은데요 이런 답이 오는 순간 영업자분들은 이런 상황이 상당히 당황스럽고 다음 상담이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보통은 이렇게 할부보다 별 차이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할부가 더 저렴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예를 들어 4년 계약을 비교를 한다면 총 4년 동안 들어가는 총 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계산을 못 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실 거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신차 장기 렌터카 상품이 모든 차종이 할부보다 저렴하진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차종이라 할지라도 저도 96년도 면허를 따서 지금까지 사고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런 20년 넘게 무사고로 했던 분들은 보험료가 저렴해서, 또는 신용이 좋아서 상당히 저금리의 할부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고객이라면 또 실제로 신차 장기 렌터카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격의 장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영업자분들께 다시 한번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배웠듯이 신차 장기 렌터카의 장점이 이렇게 계산기만 두드려서 나오는 이런 표면적인 가격의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고객분이 할부와 계산기를 두드려서 장기 렌터카 상품이 별 차이가 없네,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다루는 신차 장기 렌터카 상품이 고객이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를 오늘 첫 번째 사업자 고객을 상담했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조한 티가 나죠? 이야기가 술술 잘 안 풀려요 오늘. 예, 말이 자꾸 꼬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노란우산공제라는 상품을 비교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란우산공제를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우리 영업자분들 중에서도 사업자를 내고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본인이 개인 사업자시라면 노란우산공제를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자 고객분들을 상담을 할 때, 예전에 제가 영상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지만 렌트료 얼마고 이렇게 단순하게 안내를 하는 부분은 콜센터 상담사분들이 오히려 저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렌트료 전달만 하는 이런 안내원이 아닌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렌터카 상담을 할 때 다른 세제 혜택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안내를 하면서 그 사업자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인지를 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자분들 상담을 할 때 혹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하셨냐 여쭤보고요. 가입을 안 하시고 이 상품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추천을 해드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노란우산공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거냐면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하고요, 그리고 일정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이에요. 자, 그러면 금융상품과 비교를 하자면 적금과 유사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오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와 신차 장기 렌터카가 유사한 상품이고요, 적금과 할부라는 상품이 유사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거를 비유를 해보고요. 자, 예를 들어서 노란우산공제를 매월 25만원씩 납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적금을 매월 25만원씩 납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만 두드리는 표면적인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노란우산공제의 기준 이율은 21년도 기준으로 연 2.5%, 2.2% 나와요. 자, 그러면 적금 상품은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좀 전에 제가 네이버로 검색을 한 건데 최고 10%짜리도 있어요. 6%, 뭐 5.7%. 자, 이렇게 계산기만 두드릴 수 있는 표면적인 부분만 볼 때는 개인 사업자분이라도 적금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노란우산공제라는 상품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차 장기 렌터카에서 초반에 수없이 많이 봤던 장기 렌터카와 리스와 개인 구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쭉 보면 경비 처리, 비용 처리, 월세 상품, 이런 얘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렌트료를 납부하시면 뭐 경비 처리가 되니까 사업자분께 유리해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안내를 하는 것과,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경비 처리가 되니까 정말 사업자분들께 장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인지를 하고 상담을 하는 건
같은 말은 하는 것 같겠지만 고객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알고 계신 부분에서 반발짝만 들어가도 고객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 강도가 달라질 거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공제라는 부분이 똑같이 있어요. 노란우산공제에도 보면 가입자들이 가입을 했을 때 이제 사업자의 예상 세율에 따라서 이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단순하게 글로만 익혔던 부분과 방금 노란우산공제에서 얼마가 절세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인지하는 정도만 하면 고객분들께 전달하는 힘이 조금 덜 하실 텐데요. 여기서 어떻게 깊숙하게 들어가 볼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 과표 표준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1200만 원 이하, 여기에 6%는 종합소득세고요. 여기에 지방세가 10%가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200만 원 이하 세율의 분이라면 6.6%의 세율을 냅니다. 자, 여기서도 또 종합소득세가 어떤 건지 이제 영업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 이해를 못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고객분들께 혹시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이 어떻게 되세요? 여쭤보면 이 구간을 아는 사업자분들은 지금까지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회사 매출이 뭐 10억이다, 5억이다, 이런 식으로 매출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종합소득세라는 건 매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출이 10억인 사람과 매출이 5억인 사람이 종합소득세는 같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10억을 내는 사람이 종합소득세는 더 적게 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다. 1억을 벌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지출이 발생하시잖아요. 이제 재료를 사와야 될 거고, 사무실을, 공장을 임대를 해야 될 거고, 이런 지출 비용이 발생하시겠죠. 사업적으로 이런 경비 비용을 공제를 받아서요,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나머지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표 구간은 24%, 그러니까 여기서 지방세가 추가가 되니까 26.4%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종합소득세가 이제 구간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노란우산공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매달 25만 원씩 납입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 구간에 있는 사업자분들이 제일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표면적으로 볼 때를, 자, 단순한 이율 7%, 10%, 6%보다 노란우산공제 이자 이율 2.5%는 표면적으로는 작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소득공제라는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는 16.5%에서 38.5%라는 어찌 보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변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단순한 계산기로 두드릴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고객이 어떤 구간에 있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소득공제라는 부분, 비용 처리라는 부분이 더해진다면 이 사업자는 단순히 적금의 계산기 이자가 얼마가 더 나오네, 이 부분이 더 이상 중요한 사항이 아닌 거죠. 정기 적금이 할부와 유사하고 노란우산공제가 신차 장기 렌터카 상품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죠. 할부가 장기 렌트와 표면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별 차이가 없다고 인지를 했다면 그 이유 자체가 당연히 고객이 장기 렌트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면적으로 계산기에 나오지 않는, 우리가 매번 고객분에게 얘기하는 비용 처리라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지금 매월 낼 때는 아니지만 매년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정도 이상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고객이 할부와 비슷하니까 당연히 장기 렌트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런 졸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하셔야 되지 않냐고 자신 있게 추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 정도만 아셔도 아마 앞으로 사업자 고객분들께 좀 더 자신 있게 신차 장기 렌터카의 절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지만, 반발짝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알고 계셔도 되고 모르셔도 영업에는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걸 아는 순간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 좀 더 고객분들께 어필을 할 수 있고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종합소득세 과표로 잡히신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네, 그래도 제가 좀 빠른 독수리예요. 네. 자, 그럼 세율 구간이 여기잖아요. 24%, 10%가 더 더해지니까, 그러면 총 2분의 세율은 26.4%. 자, 대부분 렌터카 홍보 홈페이지에 보면 5천만 원에 대한 세율이 어떻게 되냐 하면 5천만 원 곱하기 26.4%이 정도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홍보를 할 곳들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홍보상의 얘기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 5천만 원입니다. 과표가. 자, 그러면 자, 4,600에서 8,800 이 구간에서 26.4%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4,600까지 400만 원이라는 부분은 26.4%의 세율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어려울까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 1200에서 4600까지가 요 세율이잖아요. 여기서 10%를 더하면 16.5% 세율을 내고, 나머지 남아있는 1200만 원에 대해 6.6% 세율이 들어간다. 이게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비교를 이렇게 해볼까요? 4천 과표인 사람과 자, 5천만 원 과표인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400만 원 과표 차이잖아요. 세금을 얼마를 더 내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들으셔도 돼요. 이거는 대략 이렇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지금 이제 26점 몇 프로 이렇게 막 수식이 나온 순간 머리 복잡해지시는 영업자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감만 잡으시면 돼요. 예, 방향만 잡으시면 앞으로 상담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조금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400만 원 정도의 과표가 면 26%의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4,600만 원 과표에 있는 사람과 5천만 원의 과표에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를 낼 때 100만 원 넘게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1년에 400만 원 더 번다고 하면 로 치면 얼마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과표 구간이라는 게, 세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구간 단순히 내가 400 정도 더 벌었는데 세금은 100만 원을 더 낸다. 이 정도로 세금, 절세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역으로 보자면 이 400만 원이라는 금액만, 이 부분만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어도 내 세금이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노란우산공제라는 부분도 접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신차 장기 렌터카라는 상품도 접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차 장기 렌터카에서 그냥 이렇게 단순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매달 렌트료가 50만 원 있는 상품이고요. 곱하기 12달 하면 렌트료 600을 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매달 장기 렌터카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600을 비용 처리를 했다 감안을 하면 요 400에 대한 구간을 아낄 수가 있겠죠. 오프라인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고 안 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돌려보기 하시면 거의 대부분은 이해를 하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표 구간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요 부분에 대해서 600이라는 부분이 과표가 사라지면서 100만 원 이상의 절세가 되는 거죠. 단순히 할부로 썼을 때와 장기 렌트를 썼을 때 표면적으로 렌트료 계산을 했을 때 금액적으로 비슷하다면 당연히 신차 장기 렌터카를 사업자분이라면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5천만 원을 비교를 했지만 더 구간이 높으신 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8.5 이 구간에 걸쳐 있는 분이라면 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400만 원이 요 구간에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8.5%의 세금을 더 낸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400이 초과되는 순간 150의 정도의 세금을 더 내시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내시는 분, 5억 초과,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버시는 이런 사업자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세고세율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400만 원이 초과가 됐다. 자, 예를 들어서 5억에서 5억 400만 원을 버시게 된 거예요. 종합소득세로 이제 과표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 이 400만 원으로 세금을 얼마를 더 내셔야 되냐면 이제 42%에서 아까 10%가 더 지방세가 더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6.2%에 그럼 이분은 400만 원이 이 과표의 구간에 걸쳐 있다는 이유로 이 정도의 세금을 더 내셔야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보셨지만 100에서 거의 200에 가까운 금액이 400이라는 차이로 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600이라고 하면 더 많은 차이가 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과표를 떨어뜨리는 게, 구간을 떨어뜨리는 게 이만큼 사업자분들에게는 정말 세금을 절세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기 렌터카를 이용을 할 때 제일 많이 나가는 6, 70만 원대 이런 차량을 할 때 내 구간이 26.4%에서 구간이 떨어지는 것만으로 해도 할부와 금액이 별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내 세금적으로는 상당히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요지가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사업자분들께 앞으로 상담을 하실 때 이런 부분, 과표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고요. 그리고 좀 전처럼 고객님이 종합소득세가 좀 많이 나오셨을 때는 이런 과표 구간이 윗구간으로 올라가서 세금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렌터카라는 상품을 쓰셔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부분을 전체 비용 처리를 받으셔서 이 과표 구간만 떨어뜨리셔도 고객님 구간이 어느 정도신지는 모르겠지만 100에서 200 아니면 뭐 차량 렌트료에 따라 좀 틀리겠죠. 이 정도 이상은 충분히 절세가 되실 거고요. 이게 4년이 된다면 400에서 800 어찌 보면 1000만 원 이상도 절세가 될 수 있는 상품이 신차 장기 렌터카 상품이 되겠죠. 자, 지금 이 부분도 솔직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세무사를 해야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니 사업자분들께 기존처럼 우리가 이제 종이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냥 경비 처리되어 이렇게 단순히 흘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 과표 구간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사업자 고객이라면 장기 렌터카를 쓰는 순간 이만큼 절세가 된다는 부분을 영업자분 자체가 마음속으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똑같이 비용 처리되고요 이렇게 흘러 넘어가면서 상담을 하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내용 전달이 어느 정도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돌려보셔서 몇 번 보시다 보면 지금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왔던 너무 익숙해서 중요하게 느끼지 못했던 이런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부터 해서 그리고 사업자분들에게 어떤 이점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객분들께 간략하고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를 이제 연구를 하시는 이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0월 벌써 중반이 훌쩍 넘었는데 10월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